폭증하는 가계 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연일 어려운 주문을 쏟아내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대출 증가세는 누르되 실수요자는 잘 선별해서 대출을 내주라는 건데요. 당국의 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인 은행들이 연일 대출 규제를 바꾸면서 소비자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정다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 불안감이 상당하잖아요. 예. 오늘 기준으로 문턱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세대원이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을 구매하려는 대출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주요 시중은행들이 1주택자부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 조인 상황인데요. 이달 1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삼성생명 그리고 어제는 KB국민은행과 K뱅크에서도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제 기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게 서류로 증명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유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못 내준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갭 투자를 노린 전세 대출은 진작부터 막힌 상황인데요. 일부 은행은 1주택자에겐 전세 대출도 일절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분이 이 네. 지역 대학에 다니는 자녀한테 전셋집을 해줘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투기 수요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대출이 막혔다는 거죠. 그렇군요. 주택담보 생활안전자금이나 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져서 안 그래도 살림이 팍팍한 분들 더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은행들이 갑자기 이렇게 대출을 조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은행들은 이제 정부 입만 바라보고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은행들이 이 정부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이 금리 인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 대출 금리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은행들은 사실 금리를 올리면 쉽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요를 누르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원래 바람은 그런 방식보다는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미리미리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네, 은행에게만 이롭게 그러니까 손쉽게 가계부채 관리하지 말아라. 라고 딱 잘라서 이제 비판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후에는 또 당국에서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내년 대출 한도를 좀 깎겠다 이런 취지로 페널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8월 21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4대 은행만 놓고 봐도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이 은행들이 연내 목표한 금액을 한 5조 원 가량 초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창구를 완전히 닫는 수준으로 총량 제한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한 대학생 자녀 전셋집을 못 구해준다거나 주택을 담보로 결혼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더니 한도가 크게 줄었다거나 예.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정부는 이건 또 좀 과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게 투기 수요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실수요자까지 같이 대출이 막혀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와 은행 현장 담당자들을 만난 후에 또 기자들과 만나서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 1주택자라고 해서 너무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대출을 막는 건 지양해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가계대출 관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수요는 좀 살리고 보자는 거죠. 네, 강하게 시장을 압박하더니 결국 다시 내놓은 말은 부동산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잘 선별해서 대출을 해줘라 이런 건데 네. 말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금감원장의 오락가락하는 말 때문에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요. 어제 이복현 원장이 예시로 든 게 은행이 이렇게 심사를 강화하기 전부터 대출 신청을 접수하거나 상담을 한 사람이면 예외로 보고 대출을 좀 해줘도 좋지 않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게 실수요자의 조건인 건지 도대체 누가 실수요고 누구는 투기 수요인지 아예 정의를 내려달라 이런 원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면서 급하게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결국은 우리가 실수요라는 것이 뭔가 딱 정의를 해서 이 사람은 실수요고 이 사람은 실수요가 아니다라고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개념적으로 보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겠다. 이거는 약간 우선순위가 뒤겠죠. 현장에 가장 잘 알고 고객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좀 판단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네,
결국은 또 은행이 잘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네네. 이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게 그런데 사실 은행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야 대출을 많이 내줘서 돈을 벌면 그만인 기업이고, 그렇죠. 네, 이 가계대출 관리는 정부가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 시장 일부를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통제를 해야 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게 은행들로서는 이제 겉으로는 은행 자율결정을 좀 존중한다면서 사실은 은행한테 당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편들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이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에 역행해서 막 오르던 그 시점부터 당국이 좀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추석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다는 거죠? 네, 오는 10일 화요일에 만납니다. 네, 그때 은행마다 제각각인 대출 규제도 좀 정리되고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